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책임지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갈등의 원인 5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느냐? 사실관계 갈등, 인간관계 갈등, 이익 갈등, 구조적 갈등, 그리고 가치관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사실관계 갈등은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생기는 갈등이라고 했고요. 인간관계 갈등은 뭐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배신도 하고요, 상처도 입히고 이런 것에서 오는 갈등. 자, 이 갈등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치관 갈등은요, 종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근데 구조적 갈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 그걸 이제 구조라고 하는데요. 뭐 관습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제도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부처, 그다음에 뭐 정치 형태 뭐 이런 것들 뭐 수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모두 구조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그런 구조적인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요 이제 단원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태도로 갈등을 대하고 있는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갈등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요, 갈등의 부정적인 면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요런 사람들 많죠. 야, 갈등 너무 싫어. 갈등은 좋은 게 없어. 갈등은 그냥 부정적인 거야. 뭐 요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면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갈등은 그냥 단순히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도움되는 게 없다. 공동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도움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그 모습만 보고 있죠. 자, 근데 반면에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갈등을 통제해야 된다. 왜? 우리 사회가 발전해야 되니까 갈등은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봤을 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갈등을 무조건 통제하자라는 것도 딱히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자, 근데 다른 측면이 있죠. 요거한 다른 측면. 자, 갈등의 긍정적인 면에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갈등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갈등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서로 갈등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극복하면 어떻게 공동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갈등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무조건 갈등을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사회적으로 그 소모되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쳐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맨날 싸우기만 하냐.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그 갈등을 다 인정하고 다 이제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너무 지쳐버립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냥 나쁜 걸로만 보지 않고, 마냥 좋은 걸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뭐든지 균형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다뤄야 하는지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달린 겁니다. 갈등은 발전과 혼란 모두 가져올 수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만. 갈등 무조건 좋은 거야. 아니야, 갈등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고. 알겠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갈등은요. 근데 갈등은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켜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당하게 바라보면서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하는가, 요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 갈등에 대해서? 잘 해야 돼. 어떻게 잘해야 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뒤에서 나올 거지만 먼저 잠깐만 얘기할게요. 막 두드러 패서, 상대방을 두드러 패서 갈등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없죠. 그거는 독재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등에 대처를 해야 됩니까? 대화를 통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요, 잘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누구도 손해보는 게 없게, 많이 손해보는 게 없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 사람들이 갈등을 딱 이렇게 마주했을 때 반응들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쭉 구별을 해보니까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요. 자, 우리 반티 결정 한 번씩 해봤죠. 그 반티를 결정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갈등에 대처하는 5가지 유형이 어떤가 한번 봐봅시다. 친구들이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요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형. 내 말만 다 맞아요. 그리고 내 말만 해요.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막 주도적으로 갑자기 나와서 막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으면서 나 저거 내가 봤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거는 뭐가 어떻고 안 좋아 내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짜증나죠. 그쵸?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말을 듣고 협력을 해야 하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무슨 말을 하느냐, 왜 니들은 소통이 안 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내 말 들어주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서로 조율해가는 게 서로 말을 듣는 게 소통이지,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너는 왜 소통 안 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 경쟁형 인간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들어요. 네. 자기 주장만 해요. 네. 힘들죠. 다 힘들대. 지가 제일 힘들대. 그리고 지가 고른 게 제일 이쁘고 지가 하는 게 제일 맞대.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유도하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수록, 좀 애석한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세대가 내려갈수록 이 경쟁형 인구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심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두 다 그런데, 좀 특히 요즘 이렇게 나이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돼요. 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떻게? 들어라.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원리들 알려드립니다. 먼저 들어. 먼저 듣고 할 말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네. 다 그래 그랬구나 해놓고 근데 하면 돼요. 근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기브 앤 테이크 할 때 기부를 먼저 하고 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2개면은 아마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도덕적 아침밥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바른 인성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들어라. 그 다음에 2번째, 기브 앤 테이크. 기부를 먼저 해라. 오케이. 요거 2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얘기가 딴 데로 넘어갔는데 다음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갈등에 대처하는 5가지 유형 중에서요, 2번째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 있냐? 회피형이 있어요. 회피형은 뭐야? 회피라는 단어 클래스 카드에 다 해놨죠? 회피가 뭡니까? 피해버리는 거야. 그냥 앞에 있는데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반티정 할 때 봐봐. 막 싸우고 있는데,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난 다 싫어. 그냥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마음에 안 드는데 투표도 안 해버려요. 예. 막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정하자 해가지고 손들어라고 했는데 반은 한 30명인데 찬성 반대는 한 20명밖에 안 나와. 한 10명 정도가 항상 회피형입니다. 회피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아무 관심이 없어. 논쟁을 외면하고 피해버려요. 이거는요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뒤에 가면 뒷말한다. 꼭 그래. 다 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뒤에 가면 이게 뭐야 막 이래요. 짜증나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근데 이런 회피형 자세가 제일 안 좋아요. 아까 말했던 경쟁형보다 더 안 좋은 게 회피형이에요. 경쟁형은 의견이라도 내요. 회피형은 의견도 안 내요. 그래놓고 뒤에서 욕만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쟁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사람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여러분들이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는 헛소리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광고 노래 있죠. 이게 다 배려놨어. 뭘 말을 안 하는데 알아. 모르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여러분들 의견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놓고 뒤에서 그냥 꿍시렁 대고 있으면 욕 엄청 먹어요. 알겠죠? 근데 너무 자기 주장만 해도 안 돼. 직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아까 말했죠. 일단 먼저 들어라.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기브를 먼저 해라. 요거 두 가지면은 다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 되잖아. 먼저 기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할 때 나 저번에 했는데? 하면서 왜 넌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할 말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회피하지 마요. 피하지 마. 알았죠? 피하지 마요. 항상 모든 갈등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주 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 거기에 관한 내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세요. 뭐와 함께? 정확한 근거와 함께요. 근거가 이상한 거면 말도 하면 안 돼. 근거가 이상하면 말도 하면 안 돼. 근데 그 근거가 옳고 그른 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과정을 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세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양보형. 양보형만 있으면은 이것도 머리 아파요. 양보가 뭐야? 내 중심이 아니야. 그냥 상대방 중심이야. 그래 네 말대로만 하자. 그래 괜찮아 난 상관없어 네 말대로 하자. 그냥 자기가 손해를 본대. 그냥 근데 이것도 사실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양보를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될 때는 내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될 때 또 얻어야 됩니다. 또 요런 말이 있어요. 요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요런 말이 있어요. 호의를 베풀어서 양보를 하고 너 뜻대로 할게.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손해볼게. 계속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요. 완전 사람이 아니라 둘리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면 반드시 내가 또 얻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양보하지 마세요. 이런 아무튼 이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런 양보형도 괜찮아. 내가 좀 손해 보고 내 성격이 그렇다면 좀 괜찮은데, 근데 갈등 상황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뭔가 좀 자신한테 이익이 오는 일, 뭐 직장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좀 자신이 좀 이득을 챙겨야 될 때는 좀 챙기세요. 또 너무 챙겨도 안 되고 적당하게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해도 안 되고, 내가 저번에 한 번 안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하고,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죠? 한 번 번갈아 가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무조건 상대방 중심으로 양보하는 것도 갈등 상황에서는 좋은 점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자꾸 말이 길어져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타협형. 타협이 있어요. 타협.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야,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자.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손해보면서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이 안 돼요. 갈등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협력형이라는 게 있어. 근데 타협형과 협력형을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 타협은요,
완전히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조금씩 불만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빵 터져요. 또 터집니다. 그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손해보고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야. 네가 이번에 손해보고 너 손해보고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힘드니까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야 나도 손해볼 테니까 너도 손해봐라.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손해보면서 그냥 묻어버려요. 갈등을.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 말은요 제일 무서운 게 여기서 끝내자라는 거는요 나중에 또 싸운다는 말입니다. 예. 절대 안 돼요. 특히 그 연애할 때 우리 그 남자들이 물론 여러분들 그 남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지? 우리 여학생들 그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 남학생들 굉장히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미안. 요거 진짜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가 손해보고 여기서 끝내자.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갈등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뭐라 그래? 야 갈등이 안 끝났으니까 이 끝난 게 아니니까 막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계속 또 뭐라고 합니다. 야 그 태도가 뭐냐? 야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남학생들 더 짜증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내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걸로 끝내 막 이렇게 화를 내. 지금 이거랑 관련된 거야. 그게 여러분 안 돼. 연애했을 때 그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남자가 타협을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그걸로 또 싸워요. 그러면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은 헤어져요. 미치는 겁니다. 남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그 여자친구는요 동성 친구들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생물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고 구조와 여자의 사고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끝내. 내가 손해보고 말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부탁을 하세요. 얘기를 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여학생들 남자는요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알려주세요. 야 이런 부분이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도 다 털어야 돼.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들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요 타협형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그 뭔가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안에는 굉장히 그 싸움의 그런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적당히 손해보고 끝내버리자.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연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협력형입니다. 협력형. 반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끝까지 기다려요. 굉장히 소수인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계속 자 그럼 이건 어떠니? 불만이 나오면 계속 막 말을 해요. 이건 어떠니? 이건 어떠니? 그럼 이건 어때? 그럼 이건 어때? 굉장히 자기도 막 화나는데 그걸 참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요. 다양한 예시들을 막 찾아요. 혼자 막 열심히 찾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건 어떠니? 얘들아 이건 어떠니?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한번 봐봐. 그럼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마지막에는 막 한숨 확 쉬면서 하면서 그냥 핸드폰 컴퓨터 꺼버리잖아. 그죠?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해버려요. 타협을 해버린다고. 타협형으로 가요. 그래 그럼 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고 다 손해보자. 그리고 굉장히 다들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야 이거도 싫고 저거도 싫으면 그냥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야. 왜? 협력을 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감정 소모도 심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쵸? 찾고 찾다 보면은 나와요. 어려울 뿐입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면 돼. 보통 반티 결정할 때 하루 만에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반티 결정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1번부터 끝번까지 야 오늘 네가 몇 개 찾아 오늘 네가 몇 개 찾아 해서 계속 보고 투표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협력하는 방법. 그러니까 갈등은요 한두 명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구성원들 모두가 다 협력해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나 몰라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니들 맘대로 해라 이 자세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항상 불씨를 남겨두면 안 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5가지를 알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경쟁형, 뭐 회피형, 양보형, 타협형, 협력형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협력하는 태도. 근데 이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협력을 하긴? 싸울 거야? 주먹질할 거야? 투표하는 거 괜찮죠? 이게 다 뭐야? 여러분들 대화로 푸는 거죠. 대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투표도 역시 대화의 한 방법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폭력적으로 누군가 딱 나서갖고 막 다 때리면서 야 하지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근데 가끔은 또 어떤 태도도 필요하느냐? 그냥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태도도 필요하냐면 적절하게 우리가 타협도 좀 해야 되고요. 적절하게 양보도 해야 되고요. 적당하게 현명하게 회피해야 돼요. 이 현명한 회피가요.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떤 친구가 화가 막 이만큼 나 있어. 막 이렇게 나 있어. 근데 막 지나가면서 나의 실수로 그 친구가 막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 가방을 실수로 이렇게 툭 쳤어. 그래서 떨어졌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너 왜 내 가방 쳐? 이러면 정력에 큰 싸움이 벌어지죠. 요럴 때는 순간적으로 현명하게 잠깐 회피해야 돼요. 잠깐 그래 너 화났으니까 내가 잠깐 봐줄게. 그래 너 화 삭히면 화 내려가면 그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잠깐 회피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화 이만큼 나 있는 친구한테 너 왜 내 가방 치고 지나가! 막 하면서 성질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이 엄청 큰 싸움 벌어지죠?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 손잡고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온 거야. 그럼 좋지 않아요. 그죠? 적당하게 회피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현명한 거예요. 그거는. 현명한 겁니다. 적당하게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난 무조건 내 손해는 보기 싫은데요? 네가 양보하세요. 이거는요 안 돼요. 결국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쌓여요. 예전에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은 소개팅 할 때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땡땡이 어떠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그럼 난 있는 대로 말을 해주죠. 그 옛날에 지멋대로 하고 그리고 지 이득에는 지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하고 지 이득에만 눈에 불 켜고 다녀.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줘요. 안 해줄 것도 없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인생에 달린 건데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채용을 할 때요. 이 사람 어떠냐? 물어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 인간은요 성악설에 의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좀 악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다 나쁘대. 이기적이고 나쁘대.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하게 양보하는 방법 그리고 현명하게 회피하는 태도 요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연습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귀찮고 짜증나게 이렇게 싸움 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태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배워야 되겠어? 학원에서 배워? 학원에서는 안 배우잖아.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서 혼자 살 거 아니잖아. 그쵸? 혼자 일할 거야?
분명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요런 거 배우는 게 학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수학여행을 통해서, 반치 설정을 통해서, 반장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 열심히 협력하는 태도 길러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